안녕하세요. 오사카 특사 콘상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관동대학살 100주기를 맞이하여 도쿄에 왔습니다. 일제의 수많은 만행들 중에서도 가장 비상식적인 사건이 되겠는데요. 관동대학살이 특히나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군인만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까지 동조하여 벌인, 다시 말해 일본인 전체가 합심하여 조선인을 해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는 요코하마에 있는 추모비들을 둘러봤었죠. 올해는 도쿄에 있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추모비 등을 돌아보려 왔는데요. 처음 찾은 곳은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하미초 공원입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아직 공토였던 이곳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 있었는데, 갑자기 발생한 거대한 열폭풍에 의해 무려 3만 8천여 명의 사람이 죽는 끔찍한 참사가 있었다고 해요. 패전 이후인 1951년 그 참사가 있던 현장에 만들어진 이 위령당은 참사 희생자와 더불어 도쿄 대공습 때의 희생자들도 함께 기리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59의 유골이 모셔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진을 피해 4만여 명이 한데 모였으면 그 안에 다수의 조선인들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고작 59의 유골만 모셔지고 있을 뿐 그 외에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 일본 총무성이 한반도 출신 구 민간 징용자 유골에 대하여라는 자료 작성을 위해 도쿄도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영이라고 회신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공식 문서를 조작해가며 은폐를 해대는 것이겠죠. 괜히 조사한다는 핑계로 일을 벌이고 약속이나 한 듯 기록을 누락시키며 훗날 진짜 연구도 못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탁하는 것이겠죠. 역사조작학회가 있으면 단연코 일본이 세계 학회를 저만치 앞에서 이끌어갈 것 같지 않나요? 위령당 오른쪽 한편에 관동대학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도쿄 대공습 피해자 위령기념을 엽히며 추도비의 오른쪽이 조경수에 살짝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경수를 깨끗하게 다듬으면서도 추도비가 가려지는 곳에는 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도비를 세울 때에는 원래 이렇게 오른쪽을 가려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공원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바람조차 제대로 불지 않았는데 그 잠잠하던 공원이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요코하마 때와 너무도 비슷하여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 아까운 땅에 추도비라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줬으니 자기들은 따로 추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큼직한 위령당을 만드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원 한쪽에는 도쿄도 부흥기념관이라는 것도 세워져 있습니다. 1층은 도쿄 대지진, 2층은 대공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의 피해 규모 등이 사진자료와 함께 나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서 재건하게 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쉽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당연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에도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말은커녕 그 존재에 대한 말조차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애도하고 기리고 싶은 마음속 그 어디에도, 또 도쿄를 부흥시키는 데에도 조선인은 필요 없었나 봅니다. 온갖 악행이 자행되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인물이 바로 후세 타츠지 변호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분이신데요. 28 독립선언의 최팔룡, 송계백님 등의 조선청년 독립당의 변호를 맡았고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의사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박열 카네코 후미코의 대역 사건의 변호를 맡았었죠.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사기 약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제일조선인을 위해 힘쓰신 분입니다. 사회주의 운동 전력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4년에 이르러 일본인 최초로 훈장이 수여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당, 우리들에게 참 민감한 단어이죠. 이념 갈등과 6.25를 직접 체험하지도 않은 제가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지만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것과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민족의 분열을 획책하고 동시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 매국노들의 짓거리들과는 아주 크게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념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건강한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꼭 해야 할 것이 민족의 배신자들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해한다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모두에게 일깨우는 것이라 봅니다. 암세포처럼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해할지 모를 매국노들이 지금처럼 활개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 값어치도 없는 치들에 의해 휘둘려가며 이타심은 어리석음으로, 애국심은 배타심으로 오해하며 야비하고 한심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관동대학살이라는 큰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던 것인지 발벗고 나서서 알리고 추도하며 사죄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追悼碑では右翼的な人のちょっかいを出してきて東京都で質問したりしてその影響で小池都知事が追悼文を送ってたのが追悼文を送らなくなったという。 1975년에 지역 노인에게서 조선인 학살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키누타 유키에 씨는 그 끔찍함에 놀라 그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 1982년 9월 강가에서 첫 추도식과 유골의 시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같은 해 12월에는 관동 대진제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증언 채록, 자료조사, 한국 방문조사, 추도식 개최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고 하네요. ここは私有地に作ったんで河川敷に作りたかったんだけどそれはできなくてここはこう買ったんですよ土地をそういうちょっかいはでき 그리고 1993년부터는 지금의 봉소나라는 단체를 만들어 추도비 건립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반드시 추도비를 학살 희생자들이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하천 쪽에 세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끝내 행정기관의 허락을 받지 못했고 2007년 지금의 사유지를 마련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우는 것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自警団だけでなくて軍隊とか警察自身が虐殺したというよりなんか闇に葬られていたというかそういった警察の中での殺されたという話がですねこういう話がなかなか教科書なんかでもどんどん減らされて学校でちゃんと教えるのが難しくなって 관동대학살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국에서는 물론 근처의 조선학교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내용이 버젓이 모여져 있음에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꾸 삭제가 되는 등 지금의 어리고 젊은 일본인들에게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오치아이 씨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남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분들의 반성의 행동으로
일본이 사과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에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는 신라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일제히 만행과 같은 그릇된 일에 대해 저처럼 발끈하고 욕하는 것은 쉽고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처럼 직접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일본에도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